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힘이 나거든요. 영조의 어린 시절 1. 궁궐 뒤편의 아이. 연인군, 또 그 구석에 앉아 책만 보고 있느냐? 내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8살 연인군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궁궐 뒤편 작은 처마 밑 햇빛이 간신히 닿는 이곳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빛이 있는 곳. 어마마마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연인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만 나가보거라.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내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갔다. 연인군은 혼자 남았다. 언제나처럼 숙빈 최씨, 무수리 출신에서 궁궐의 후궁이 된 어머니,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이 낳은 아들. 연인군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궁궐에서 투명한 존재라는 것을. 형 유는 다르다. 세자로 책봉된 형은 정실소생이었고 모든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연인군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다. 어마마마. 작은 속삭임이 입술을 스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제 어머니는 없었다. 그를 유일하게 품어주던 온기, 그를 보며 웃어주던 미소, 그의 이름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모두 사라졌다. 연인군은 책을 덮었다. 대학이었다.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알매 이른다. 그는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다. 왜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왜 자신은 이렇게 약한 존재일까? 왜 궁궐은 이렇게 무서운 곳일까? 답을 찾고 싶었다. 글 속에서라도. 아버지의 시선. 연인이를 불러오너라. 숙종의 명이 떨어진 날 연인군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3번째였다. 대전 앞에 무릎을 꿇은 연인군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죽였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숙종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연인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숙종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요즘 무슨 글을 읽느냐? 대학과 논어를 읽고 있사옵니다, 아바마마. 좋은 책이다. 그런데 연인아. 숙종이 잠시 말을 멈췄다. 연인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 어미가 말씀하셨다. 너는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다고. 사실이냐? 연인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거라. 숙종은 옆에 있던 책 한 권을 펼쳐 보였다. 맹자의 한 구절이었다. 한 번만 보아라. 그리고 눈을 감거라. 연인군은 글을 훑었다. 불과 몇 초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제 말해보거라. 무엇이 쓰여 있었느냐?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연인군은 멈추지 않고 전체 문장을 암송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다. 숙종은 아무 말 없이 연인군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인군은 알 수 없었다. 총명하구나. 짧은 칭찬이었지만 연인군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이 얹혀지는 느낌이었다. 연인아, 기억하거라. 총명함은 축복이자 저주다. 너는 이제 조심해야 한다. 너무 똑똑한 왕자는 위험하다. 연인군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숙종의 눈빛은 진지했다. 물러가거라. 연인군이 대전을 나설 때 숙종은 작게 중얼거렸다. 너무 닮았구나. 그 어미를. 3. 형의 그림자. 연인이 또 책을 읽고 있다더구나.
세자 윤의 목소리가 정원 너머로 들려왔다. 연인군은 책을 덮지 않았다. 형이 자신을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고 그럴 때마다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형님, 문안 여쭙습니다. 그래, 일어나거라. 세자 윤은 병약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느렸다. 하지만 그는 정실소생이었고 세자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너는 참 부지런하구나. 나는 그렇게 글 읽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데. 형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핑계다, 핑계. 나는 그저 게으른 것이지. 세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연인군 옆에 앉았다. 연인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는 나를 부러워하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연인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안다. 너는 영리한 아이니까. 너는 알고 있겠지.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형님. 아니, 듣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세자는 정원 저 멀리를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맞다. 지금은 그것이 맞다. 하지만 연인아. 세자가 동생을 돌아보았다. 언젠가 내가 앞으로 나서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총명함으로, 그 부지런함으로. 연인군은 형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 슬픔과 체념 그리고 기대. 형님은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세자는 일어났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말했다. 연인아, 나는 내가 미운 적이 없다. 그것만은 알아두거라. 연인군은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비틀거리는 걸음, 가느다란 어깨. 그 순간 연인군은 깨달았다. 자신이 부러워했던 것은 형이 아니라 형이 가진 자격이었다는 것을. 밤의 기도. 달이 없는 밤이었다. 연인군은 혼자 어머니의 위패 앞에 앉아 있었다. 어마마마, 연인이가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누가 들을까 두려웠다. 슬픔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오늘 아바마마께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총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마마마.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무섭습니다. 아바마마의 눈빛이, 형님의 말씀이, 신하들의 시선이 모두 무섭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세상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만 그는 울 수 있었다. 어마마마, 제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천한 신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연인군은 고개를 조아렸다. 그때였다. 연인군. 놀라서 고개를 들자 한 늙은 내관이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주상 전하께서 보내셨습니다. 연인군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관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연인군이 풀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책 한 권이 있었다.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젊은 시절 읽으신 책이라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는 법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관은 깊이 절하고 물러갔다. 연인군은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다. 첫 장에 숙종의 친필이 적혀 있었다. 연인에게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릴 사람에게는 먼저 시련을 준다. 너의 시련은 지금이다. 견뎌라. 그리고 기억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비. 연인군은 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어마마마, 저는 견딜 것입니다. 제가 살아남아서 어마마마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연인군은 새벽까지 책을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그림자에서 빛으로.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영조는 왕이 되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다. 천한 신분의 어머니를 둔 왕자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의심과 모함을 견디고 왕위에 올랐다. 영조는 즉위 후 가장 먼저 어머니 숙빈 최 씨의 묘를 찾았다. 어마마마 연잉이가 왔습니다. 이제는 영조라 불리는 자가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했다. 제가 해냈습니다. 어마마마,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영조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구석진 처마 밑에서 책을 읽던 작은 아이.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던, 슬픔을 삼키던, 혼자 견디던 아이. 이제 저는 완벽한 왕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누구도 저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영조는 일어섰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 결국 그의 아들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비극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묘 앞에서 영조는 그저 한 명의 아들이었다. 어마마마 보고 싶습니다. 바람만이 대답했다. 끝. 역사는 그를 성군이라 불렀다. 52년간 재위하며 조선의 중흥을 이끈 왕. 하지만 그 왕관 아래에는 평생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다.